예, 멀리서 인사드립니다. 네. 네, 오지 마세요. 네, 오지 마세요. 여기서 통과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저희가 8시 40분 들렸는데, 조직원이 8시 40분 하는데, 그 전에 들어온 아이들은 건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네. 오늘 그렇게 푸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미리 학생이 돼요. 여기서부터는 1m 거리 주고. 예, 1m 이상. 매일 하는 방역은 그 방역 인력 지원 나오시는 분들이 하시나요? 저희 운영사, 여기 BT 학교 밑에 있는데 운영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매일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의 총체적인 책임을 지는 분들은 맨날 보건복지부 장관이라고 불러드리거든요. 보건스님. 장관님 반갑습니다. 네, 총리님이신가요? 고생 많으시죠? 네, 다들 고생했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면 네. 저는 이제 세입지로 발령을 하고 학부모에게 연락을 해서 오시도록 해서 선별 진료제가 검사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전담 관리인 배치가 돼가지고 그 학생에 계속 구속적으로 연락하면서 건강 상태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감염의 위험이 있어서 네, 개별적으로 여기 와서 처음 보네요. 아, 그래요? 저희 학교에 저희 이정수 여기 너무 신경을 쓰고 계셔서 오는 것만 하자래요. 이분도 있는데 학교에 기치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가 짜서 쓰는 걸 할까 할까 했는데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거품비누 그거 네, 그렇게 누르면서 또 오염이 될까 싶어가지고 저희가 등교하는 아이들에게 이거를 기념품을 학교 운영계에서 써서 한 나눠드려요. 아, 촘촘해요. 그러시니까. 애들이 마스크를 너무 잘 써요. 제대로 더잘 써요. 시험에 쓰는 데가 마스크를 안 쓰면 마스크 쓰라고. 얘기를 하면 오염 사람들 학생들한테 안내문이 나가요. 그럼 아이들이 이 학교에 들어가서 그 수업을 시간표를 아니죠, 교실에서 자기 집에서 집에서. 또 집에서 안 되는 아이들만 어려운 아이들만 여기서 와서 네, 그래서 저희가 컴퓨터식 교실이기 때문에 열어서 이제 제공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선생님이 와서 대표하는 식으로 광고에 대해서. 근데 오늘 지금 코र्스 끝났어요? 이 학생 올려진 자료들을 보고 그다음에 지금 저 컴퓨터가 전부 다 닫아져 있는데. 이 받쳐져 있는 거는 아이들이 다 하는 거죠. 호진이는 지금 다 했니? 아직 다 했어. 그러네. 그 컴퓨터 속에서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은 어디 계세요? 그거는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자료를 올리는 거예요. 올리는. 플랫폼에다 올리면 그 자리를 보고 시간표에 그거를 주고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직접. 그렇죠. 클릭을 하면 다 할 수 있는 원격 수업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게 원격 수업은 일방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한 소통을 하고 있지만 한번 선생님 좀 보여주실랍니까? 이제 여기 답을 친구한테 공부하는 걸 한번 보여드려. 한번 보여주세요. 가는 거고. 오른쪽이 선생님이신 거죠? 지금 선생님 설명한다고 그러시면. 오른쪽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만들어진 자료들 그냥 갖다 탑재하기도 하지만 저희 선생님들은 직접 선생님들이 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해서 자료를 탑재하기도 했어요. EBS의 공통으로 만들어진 콘텐츠가 있고 또 여기는 선생님들이 또 각자 만드시다 보니 네, 부지런하시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정말 굉장히 바쁘고 이렇게 콘텐츠 인하는 것을 보면은 오늘 좀 이따 가서 보시겠지만 줌을 이용해서 쌍방향으로 아이들 얼굴을 보면서 직접 대면에서 수업을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마거미 자리에
선생님, 그래요? 네. 여기에 들어가서 지금 담임선생님 앞에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장님이 오셨어요. 잠시만 활동하는 거. 네, 저는 이낙연이에요. 더불어민주당 대표인데요. 비대면 교육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학생들의 호응은 어떠한가, 선생님들의 어려움은 없으신가 등등을 살피고자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직접 학생들과 만나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그래요. 아까 제가 다른 교실에서도 학생께 여쭈어봤는데 우리 학생들 작년까지는 학교에 나와서 선생님 얼굴 뵈면서 공부하셨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어떤가 싶어요. 지금 이런 공부 방법이 익숙해지셨는지 또는 아쉬운 것은 무엇인지 그런 얘기를 좀 들려주셨으면 싶어요. 온라인 서상으로 편하게 네. 예전보다 공부가 학생들이 학습 예. 학습 능력이 성적이 떨어지는 것 같다.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은 이걸 어떻게 채우시나요? 이제 화상공학을 활용해서 마대 체크나 인도 체크, 학습 안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모두 코로나 때문에 이런 방식의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학생들도 많이 불편하시지만 이해는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과정을 잘 이겨내고 방역에서 우리가 세계의 표준국가, 모범국가가 됐던 것처럼 이런 비대면 교육에서도 우리가 세계의 표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선생님들이 많은 것을 개발해 주셔야 되고 우리 학생들이 많이 호응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우리 정부에서도 어려움을 덜어드리도록 노력을 할게요. 여러분, 같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경희 교장 선생님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요원의 부총리님, 조희연 교육감님, 유기용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주마 단산이었지만 학교에서의 방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긴급 돌봄은 원활하게 유지가 되는지, 특히 비대면 교육, 원격 교육은 실제로 어떤지, 학생들의 수용 태도는 어떠한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지원 정책을 다듬어 갈 적에 많은 참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오늘대로 정부의 추경이 옵니다. 긴급 돌봄 추경에 꽤나 반영이 됐는데
반영이 좀 미진한 것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 말씀을 듣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며칠 동안 집중적으로 추경을 심의할 텐데 최대한 방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까도 제가 학생들하고 의 대화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격 교육 피할 수가 없는 건데 대면 교육과 어떤 차이가 있고 학생들은 뭘 아쉬워하는가 하는 그런 과제들이 있을 거예요. 원래 우리가 금년 1월에 코로나19가 한국에 침투한 직후부터 이 원격 교육을 시작을 했었는데 우려했던 것보다는 준비가 빨리 진행되고 있고 많이 학교 현장에 안정되어 가는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단지 이제 안정은 돼가는데 실제로 학생들이 대면 교육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가 그게 제일 큰 저의 관심사였는데 아까 학생들이 직접 말씀을 해주셨듯이 작년에 대면 교육 때보다 공부가 덜 되는 것 같다. 저는 학습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학생들이 직접 해주세요. 네, 그게 이제 우리의 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대면 교육보다 원격 교육에서 학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두 번째는 학력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은 아닐까. 세 번째는 학교가 학습만 하는 곳이 아니라 여러 기능이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선생님과의 교감, 친구들과의 사귐 또는 그냥 학교 교정에 들어왔다는 것만으로도 느껴지는 어떤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이 빼앗긴 상태의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우리가 방역에서 그랬던 것처럼 원격 교육에서도 한국이 표준이 된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 유럽의 선진국 가운데서도 한국의 원격 교육 체제를 배우려고 알아보려고 하는 곳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분들께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라고 보여드리려면 하드웨어의 구비뿐만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학력의 전반적인 저하 가능성, 학력 격차의 발생 가능성, 또 학력을 뛰어넘는 정서적 또는 심리적 충족감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채워나가고 있다. 여기까지 충실하게 되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건 뭐 당장 오늘 될 것은 아닐 텐데 여러분과 저희들의 공통 과제로 그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경희 교장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좀 울컥했어요. 1학기 내내 얼마나 선생님들 힘드시고 하루하루가 정말 고통스러우셨을까. 아이들도 힘들지만 학부모님도 힘드시지만 학교를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이어가야 하는 그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이 느끼셨을 마음의 부담감이 교장선생님 말씀 속에서 막 다가와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1학기의 어려운 과정에서 은천초등학교는 선생님들의 협업과 또 새로운 그 콘텐츠의 개발, 공유, 소통과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협력하고 연대한 결과가 오늘 저희가 본 너무나 잘 운영되고 있는 이런 시스템이 다 현장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낙연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세계적으로 이런 유례 없는 코로나 감염병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배움을 지속시켜 나가고 또 격차나 차별 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해나가야 된다는 게 온 세계의 지금 교육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은천초등학교는 어려움은 있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7월, 8월에 1학기의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콘텐츠를 공유하면서 정말 모범적으로 이렇게 해주고 계셔서 제가 우리 유현 교육감님과 또 다른
시도 교육 중에 교육감님들과 은천초등학교의 사례들을 많이 공유해서 아이들이 불편하고 또 이 학습의 격차라고 하는 게 부모님들도 많이 우려하고 계시지만 그런 어려움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도 제도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제 대표님과 또 윤수영 위원장님도 오셨으니까 저희가 4차 추경에 초등학교 이제 돌봄에 대한 지원 예산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제 처리가 되는 대로 우리 초등학교 전 학년에 아이들 돌봄에 대한 예산이 이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저희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조금이라도 부모님들께 돌봄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말씀을 드리고 아까 지선생님께서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신 인력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도움이 많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후에 필요한 대표님 말씀 주셨던 학습 격차의 해소라든가 방역과 또 돌봄에서의 안정성을 또 지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나 제도적인 지원에 대해서도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당과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학교에서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보건 선생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네. 보건복지부 장관님으로 불리시라고 했는데 이렇게 불리셔도 정말 과언이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협력해서 교장선생님 중심으로 애써주시는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 지역구에 있는 은천초등학교에서 이 뜻깊은 만남이 이루어져서 더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경희 교장선생님과 또 교직원 여러분, 또 정미경 운영위원장님 비롯한 우리 학부모님들 노력으로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은천초등학교가 방역과 원격 수업에서 가장 모범적인 학교로 평가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첫 학교 현장 방문입니다. 환영하고요. 제가 알기로 이낙연 대표님이 신혼생활을 관악구에서 시작하셔서 마음의 고향에 오신 것을 특별히 격하게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우리 윤혜 교육부 장관님, 조희연 교육감님께서도 저와 함께 우리 은천초등학교와 관악교육에 대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가 그 원격 교육에 있어서 세계적인 모범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이낙연 대표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1학년부터 3학년 사이에 수업 참가율이 98.9%입니다. 거의 100%에 가까운 거죠.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미국 시카고 지역을 조사해 봤더니 수업 참가율이 60%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모범적으로 원격 수업을 하고 있는가를 아마 잘 알 수 있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은천초등학교는 전 교실에서 다 원격 수업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췄는데 생전 처음 겪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아주 발빠르게 우리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의 노력으로 이런 의미 있는 그 진전이 이루어져서 말씀하셨듯이 방역도 세계에서 모범이었듯이 우리 원격 수업에 있어서도 세계적인 모범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숙제도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79%가 원격 수업 과정에서 교육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을 걱정하고 계신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낙연 대표님도 오셨고 국회를 대표해서 제가 왔고 우리 정부를 대표해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님 또 조희연 교육감님 오셨으니까 그런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다 안심하실 수 있는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가 앞으로 은천초의 홍보대사가 돼서 다른 데서 왜냐하면 저희가
1학기의 경험과 시행착오를 비춰 2학기에 어떻게 원격 수업을, 원격 교육을 내실화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것이냐. 이게 저희 모두의 과제인데, 연천초등학교는 1학기의 그 힘든 과정에서 이렇게 모범적으로 저는 실현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실제 뭐 6학년에 쌍방향 수업을 예를 들면 100%, 거의 100%에 가깝게 하는 것은 서울에 거의 예외적이라고 또 얘기할 정도로 사실 좀 척박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또 너무 모델 케이스가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지금 원격 수업 팀 신설하고, 그리고 또 여기 우리 조미연 교감 선생님도 참여하셨는데, 모범적인 원격 수업 사례 콘텐츠를 모아서 저희가 책도 지금 3종류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수를 통해 선생님들이 더 높은 단계로 좀 이행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특별히 저는 어려운 지역의 선생님들이 열정으로 좀 해주셔야 이게 교육 격차가 완화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거든요. 비선호 학교에서 저는 원격 수업이 더 앞서가고, 저는 강남보다 강북에서 원격 수업이 더 앞서가고, 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격차가 줄어드는 계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너무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약간 감동해서 어쨌든 저희가 다른 선생님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판문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학부모의 입장에서 처음 겪어보시는 이 원격 수업을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원격 수업은요, 애들이 컨텐츠를 이용해서 먼저 시작을 했잖아요. 컨텐츠를 이용해서 시작을 할 때는 아이들이 되게 이제 보면서 하니까 좀 많이 즐겁게도 했었어요. 그러다 이제 줌은 이제 좀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아이들이 좀 이렇게 느슨해진다 그러잖아요. 이제 텔레비전 계속 그걸로만 하니까, 컨텐츠로만 하니까. 그러다 이제 원격 수업이 시작을 하고 줌 시작을 하면서 이제 선생님들하고 애들하고 대면 수업을 하게 됐잖아요. 이렇게 비대면으로. 그러니까 애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침에만 인사를 했어요. 근데 선생님들도 하루 한 번, 2번 하시더니 선생님들도 처음에 되게 힘들어 하셨거든요. 처음 시작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애들이 이제 끝나는 시간에도 선생님들이 체크를 해주세요. 네, 끝나는 시간에 체크를 해주시니까 아이들이 그 시간까지 공부를 꼼꼼히 하는 거예요. 왜냐면 끝나는 시간에 선생님을 만나서 또 그거를 보여줘야 되고 또 인사를 해야 되고, 이런 이제 선생님들도 좀 원활이라고, 그러니까 저희 학교만 그러는지 다른 학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시작부터 끝까지 아이들을 계속 체크를 해주세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좀 늦게 그 수업을 들어가면 일일이 문자를 주세요. 왜 수업이 안 들어오느냐, 빨리 들어와라, 이렇게 해주시고 일일이 체크를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들이 별로 손이 안 갈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저학년이야 좀 가겠지만 이제 한 2, 3학년 되면 그때부터는 선생님들하고 다 소통을 아이들하고 계속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이제 조금씩 시간이 가면서 아이들이 적응해가고 엄마들이 적응해가고 선생님들 노력하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게 교실에서만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시잖아요. 이게 원격 수업을 할 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잡혀있는 공간에서, 그러니까 뭐 실험이든 뭐든 이렇게 그 이외의 수업을 아이들이랑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이제 그 랜선 같은 게 워낙에 안 되어 있고, 이제 선생님들이 돌아다니면서 아이들과 함께 학교 생활을 같이, 아이들이 학교는 오지 못해도 선생님들이 다니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활동을 해주실 수 있으시거든요. 아이들은 이제 바뀌어가는 학교 모습을 이제 화면상으로라도 이제 봐가면서, 아니면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실험을 하면 저희들이 대부분 이렇게 TV화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걸로만 보잖아요, 동영상을. 그러니까 동영상이 아니고 선생님들이 실험을 해주면서 같이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좀 더 나은 즐겁게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업을 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그 원격 수업도 수업이지만 저희가 이 코로나 전에도 저희가 일부 학교에서 탭으로 수업을 하는 학교가 일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게 이제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코로나가 끝나도 학교 내에서 아이들이 이제 탭으로 수업을 하는 이제 그런 시절이 오지 않나요? 온다고 이제 방송도 했었고, 예, 말씀도 해주셨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서라도 학교에다가 무선 랜선을 좀 해서 좀 빠른, 그러니까 발빠르게 아이들하고 수업을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좀 그런 것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해요. 엄마들이 그런 걸 원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똑같은 걸 계속 하면요, 아이들이 그냥 거기에 너무 빨리 적응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즐겁게, 저기 교육감님이 얘기하셨듯이 아이들하고 즐겁게 수업할 수 있게,
그렇게 좀 그게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교육이 당장 보완해야 할 과제, 엄마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숙제로 하고 빨리 뭔가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장미영 위원장님 사실은 숙제를 주시기 위해서 좀 칭찬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앞부분이 굉장히 저는 관심이 갔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새로운 그 방식에 대해서 빨리 익숙해지고 오히려 즐기고 이게 굉장히 재밌는 변화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아이들에게 꼭 행복이 아닐지 모르지만 말하자면 나가 선생님 얼굴을 뵙고 친구들과 때로는 나옹다옹 하면서 지내기도 하고 그것이 많이 제약받는 대신에 새롭게 얻은 거잖아요. 그런 것을 꼭 아이들에게 주고 싶어서 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아이들은 또 다른 걸 얻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그걸 경험하면서 공부를 했던 아이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면 우리나라 기업의 문화도 엄청나게 바뀔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나중에 국회의원 되면 국회도 엄청나게 바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전환이 의외로 빨리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건이 지금 마련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지금 이것이 불행한 일이지만 그러나 꼭 불행만은 아닐 수도 있다. 오히려 딴 것을 지금 아이들이 많이 얻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과제, 저는 학교 현장에서 빨리 보완책을 찾았습니다. 고맙습니다. 6학년 부장님은 여기 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저는 이제 저희 은천초등학교에서 원격 수업을 준비하면서 아이디어를 같이 제시를 하고 선생님들께서 원격 수업을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알고 있는 거, 준비한 것들을 좀 배포를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원격 수업이 잘 되고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이들한테 이제 이학스터 콘텐츠 활용, EBS 온라인 클래스, 영상 활용을 중심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선생님들께서 아이들한테 그런 자료를 열심히 만들어서 제공은 하지만 아이들한테 무엇이 오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이 아이가 과연 열심히 학습을 하고 있을까? 이 아이는 이 학습을 통해서 무엇을 알고 있을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선생님들끼리 연구를 통해서 이제 구안해냈던 방법들이 구글의 설문지를 이용한다던가 또 다른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다던가 아니면 우리 뭐 네이버 밴드를 이용한다던가 해서 또 상호작용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도 우리 아이들이 과연 집에서 나한테 응답은 해주지만 이게 아이가 응답하는 건지 부모님이 응답하는 건지 이게 불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또 저희 아까 교장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6월 말에 저희 자생연구팀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우리 얼굴 보면서 해보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학기 말에 이제 7월 달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업 공개도 하면서 정보 공유를 하고 그리고 2학기 시작하면서 이제 원격 수업으로 대폭 전환되면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줌을 시작을 해서 아이들하고 지금 만나고 있고 그 중에서는 또 만나는 선생님들은 6월 달부터 만났던 선생님도 계시고요. 지금 이제 줌을 해서 만나는데 선생님들 6학년의 경우에도 워낙 지금 상황인지라 교실에 모여서 얘기는 안 하지만 줌으로 얘기하고 저희끼리 카카오톡으로 어젯밤에도 뭐 내일 아침에 줌 수업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걸 할까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아요. 그래서 어떤 놀이를 해보니까 좋더라. 아, 그 놀이 나도 공유해달라. 이런 걸 알려주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줌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하고 처음에 시작은 만남으로 너 잘 있었니? 나 반갑다? 이걸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거기서 이제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 또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자체적으로 지금 개선이 많이 돼가고 있고 영역이 상당히 확장이 돼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30분만 보자 했는데 30분이 아니고 1시간, 이제 1시간이 아니고 하루, 이틀 이렇게 자연스럽게 확장이 되고 있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이 이제 줌 수업도 준비를 해야 되고 이학스터의 자료도 막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하루가 상당히 짧습니다. 오전에는 이학스터 아이들 관리를 하고 줌 수업도 이제 있는 날은 하고 이제 1시간 수업하고 나머지 3시간은 이학스터 관리하고 그리고 오후에는 또 내일이나 이번 주에 올릴 자료들을 개발을 해야 되고 물론 선생님들이 만드는 자료 중에 일부는 단편적으로 파워포인트 넘기면서 영상과 음성을 넣어서 하는데 저희도 처음에는 음성을 클로버 더빙을 이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편할 것 같아서 그냥 한 달, 두 달 해보니까 아이들이 생동감이 떨어지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뭔가 더 생동감도 있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직접 녹음을 해요. 학교에서 마이크를 구매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이크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다 보니까는 실수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상하다? 내가 틀렸네? 그러고 다시 녹음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다시 아니고 그냥 틀린 거 상태로 교실에다 하듯이 하니까 아이들도 재밌어하고 현장감이 있는 상황으로 변화가 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선생님이 투입을 하는데 제가 이제 다른 학교 선생님들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학교는 아이들 가르치는 것만도 힘들고 준비하는 것도 힘든데 긴급 돌봄이 필요해서 돌봄 업무 지원에 선생님이 투입이 되어야 한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 반에 돌봄을 하는 아이들이 와 있고 나는 우리 반 아이들 이학스터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이제 좀 어려운 상황들이 접하게 되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또 한 번쯤 개선을 해줘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수업을 하시다 보면 선생님들이 아까 우리 학군이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정말 좋은 방법이십니다. 선생님들이 어디에 가서 이렇게 활동적으로 교실을 옮겨가면서도 수업을 할 수 있는 환경 그러나 이건 현장에서는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교실마다 네트워크가 돼 있는 컴퓨터가 한 대가 있고 선생님들의 모든 자료는 그 컴퓨터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다른 곳에 가서 수업을 하려면 이 컴퓨터를 예를 들어 들고 간다면 거기에 가서 다시 인터넷 연결하고 이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그거 해결하는 거는 이 태블릿 하나를 선생님이 가지고 있다면 이거를 들고 내가 도서실에 왔을 때 무선 인터넷이 돼서 아이들하고 도서실 책을 보여주면서 그냥 줌 수업을 할 수 있고 또 이거를 들고 그냥 어디 3층에 갔을 때 옥상에 갔을 때 그래서 학교 안에서는 이 무선 인터넷이 자연스럽게 이용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아마 그게 보안의 어려움 때문에 좀 어려운 측면도 예전에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된다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학생들 측면입니다. 저희가 사실 방송에서 그 텔레비전에 광고하면서까지 나왔던 선생님이 칠판에 강의하면서 보여주는 그 실시간 수업 그거를 저희는 시도를 못했어요. 처음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교장선생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거를 볼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줌을 하더라도 모든 아이들이 참여를 할 수 없을 거다. 그리고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한 100명 이상은 태블릿을 빌려줘야 되는 상황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수업하면서 보니까 학급에서 일부는 스마트폰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누구는 이 태블릿으로 참여하고 누구는 노트북, 누구는 데스크탑 이 환경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똑같은 내용을 보여주더라도 아이들이 반응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끼리 얘기하면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차라리 입학할 때 이 태블릿을 하나를 학생들한테 주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입학 선물로. 그래서 너는 이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6학년 졸업할 때까지 학교 공부를 해라. 그러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그냥 태블릿 켜고 수업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든 저 아이든 간에 모두가 같은 환경이기 때문에 여기서 선생님이 어떤 준비를 하더라도 편리성도 생기고 이 안에 있는 자료들을 언제든지 선생님이 아이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는 미래의 주인공을 키운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현재의 이 주인공들을 잘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미래의 주인공 당연히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아이고 너무나 정말. 네. 지금 그 실시간 3학년 수업을 하는데 아이들이 뭐 환경이나 기기는 좀 달라도 네. 기기가 없어서
컵에 못 들어오거나 그런 건 없는 거죠. 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서 그 사전에 이미 조사를 해서 대여를 해주고 그래서 기기가 없는 학생은 없습니다. 와이파이가 안 되는 애들 와이파이도 우리가 다 구매해서 아이들한테 인지를 해드리고 다 했습니다. 예. 보건교사님 방역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지적이 계속돼 왔는데 현황은 어떤가요? 생활 수업하면서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이 자리를 들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제가 듣기로 이제 이게 9월 중순경에 그 지원금이 이제 끊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좀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방역을 돕는 인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필요한 예산 조치를 이번에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돌봄 부장님, 돌봄 쪽에서는 어떤 말씀이십니까? 돌봄 긴급 도움이 시작되면서 코로나 상황이 바뀌고 단계가 바뀌고 학부모님들의 사정도 바뀌고 하면서 매일매일 등교하는 학생들의 수가 달라집니다. 2.5단계에서는 오늘처럼 이렇게 20몇 명, 어제는 이제 좀 괜찮아져서 40몇 명 이렇게 매일매일 달라지고 있어서 원격 수업 도우미 강사분과 돌봄 인력 배치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서울시와 교육청에서 지원해주신 두리쌤과 생활지원 강사를 보내주셔서 지금 원격 수업이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리쌤은 오후에는 배움이 느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1대1 지도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구준화 지도를 위해서요. 저희가 이제 한 가지 좀 필요한 점은 지금 현재 학교에서 원격 수업뿐만 아니라 학교 전반적인 방역 말씀하셨는데 발열 체크 및 복도나 화장실 등 생활지도 인력이 필요합니다. 1학기에는 교육청에서 생활 방역 강사를 지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1학년 처음 입학할 때 그때도 정말 많은 도움을 해주셨습니다. 이동 수업할 때도 많이 도와주셨고요. 그런데 이제 그 지원이 끊겨서 지금 현재로는 저희 같이 이렇게 큰 규모에서 생활 그 지원 강사가 3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1학기 때처럼 생활 방역 강사 지원을 계속 지속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담사님만 지금 발언을 하고 들었어요. 이제 학부모들 가정보육이 가능한 애들을 설득하는 거, 그 과정이 조금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처음부터 우리 학교는 원격이랑 돌봄을 분리해서 운영했기 때문에 긴급 돌봄 과정에서 잘 운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사진을 한번 찍어주시면. 교장선생님, 우리가 한번 교장선생님 가운데 계시고 저기 같으신 거 이렇게 하신 거 일단 풀어주시면 시간이 없으시다고. 교육감님 잠깐만 이쪽으로. 예. 예. 이렇게. 우리 같이 들고 하시고. 가운데로. 송 선생님, 오늘 말씀하신 교장 선생님이랑 프롬 얘기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좀 적어서 좀 주세요. 적어서 주시고 또 운천처에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로 뭐가 필요해요?